원화 강세, 달러 약세. 아무리 들어도 헷갈리시는 분들, 저 복자와 함께 환율에 관한 모든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금융 멘토 복자뱅크의 복자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원화 강세다, 달러 약세다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환율, 너 도대체 뭐냐? 라고 물어보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환율, 과연 무슨 뜻일까요? 대충은 머릿속으로 알겠는데 선뜻 입 밖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죠. 환율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이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외국에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결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돈을 주고 외국 돈을 사서 물건을 받을 때는 항상 교환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 교환 비율을 줄여서 환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미국에서만 파는 한정판 나이키 운동화를 직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운동화 가격이 $500래요. 근데 이 운동화를 사려면 우리나라 돈 50만 원을 주면 된대요. 그럼 1달러당 1,000원이겠네요? 여기서 교환 비율을 1대 1000이 되는 거고, 1달러와 1000원이 서로 교환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러한 교환 비율을 바로 환율이라고 하는 거죠. 최근 뉴스나 신문을 보면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여서 통화 수합을 체결해 환율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 얼핏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강세? 약세?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자, 주목해 주세요. 강하다, 약하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숫자로 말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제가 운동화를 사려면 1달러당 1,000원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달러 원 환율은 1달러는 1,000원이 되겠죠. 그런데 원화가 달러와 대비해서 강해졌다 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운동화를 사기 위해 1달러당 1,000원이 필요했지만 원화가 강해졌으니까 나는 1달러당 500원만 내면 돼요. 이해가 될까요? 운동화회로 다시 가보면 500달러 운동화를 사려면 50만 원을 줘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 환율이 1달러당 500원이 됐으니까 25만 원만 내면 운동화를 살 수 있게 된 거죠. 원화가 힘이 세지고 강해졌으니까 조금만 내도 살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는 원화의 가치가 절상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는 원화 강세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원화가 달러에 비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환율이 1달러당 2,000원이 된 건데요. 얼핏 보면 원화가 비싸진 것 같아서 좋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운동화를 사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100만 원이 필요해요. 원래대로라면 50만 원이면 살 수 있던 운동화를 이제는 100만 원을 줘야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힘이 없고 약해졌으니까 돈을 많이 내야겠죠? 이런 경우를 바로 원화 가치 절하 또는 달러 강세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 1,000원에서 2,000원이 됐다. 운동화를 살 때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구나. 그러면 원화 통화가 약세구나. 원화 가치가 절하되었구나. 그럼 반대로 달러는 강세를 보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
이럴 때는 1,000원이던 환율이 500원이 됐다. 와, 운동화 살 때 25만 원만 내면 되는구나. 아, 그리고 원화 통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구나. 아, 그럼 반대로 달러는 약세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쉬워요. 실제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는 달러 대비 원화가 강세 압력을 받으면서 환율이 하락했다 라는 식의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는 달러 원 환율이라는 표현에서 달러 원 부분을 삭제하고 그냥 환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 기사 볼 때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환율이라는 건 도대체 왜 변하는 걸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명품 가방의 가격이 1년 전, 2년 전보다 점점 비싸지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수요와 공급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만드는 수량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사려는 사람은 워낙 많으니까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환율도 이러한 수요와 공급 때문에 결정이 되는데요. 시중에 달러를 엄청나게 공급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달러를 찾는 사람은, 즉 달러 수요는 거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달러의 값, 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겠죠. 바로 달러의 약세가 된다는 말이죠. 반대로 원화를 찾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시중에 원화 공급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원화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원화는 강세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거 다시 생각해 보면 달러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없고 원화 공급은 없는데 수요는 너무 많다면 달러는 약해지고 원화는 강해지니 환율은 어떻게 되겠죠? 그렇죠. 환율 인하, 즉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환율이 상승했다.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까요? 원화는 시중에 너무 많은데 달러는 부족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보면 원화는 너무 많으니까 가치가 약해질 테고 달러는 부족하니까 굉장히 귀해지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원화는 약세, 달러는 강세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원화 강세, 달러 강세라는 표현에 조금 익숙해지셨다면 하나만 더 알고 갈게요. 환율 인상과 하락이 과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환율이 인상이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먼저는 수출 가격 경쟁력이 생기게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외국으로 제가 한번 수출을 해볼게요. 제가 신발을 만들어서 500달러에 미국에 팔 거예요. 근데 환율이 1,000원일 때는 저는 한 켤레당 50만 원을 받겠죠? 그런데 환율이 2,000원이 됐어요. 그럼 제 신발은 한 켤레를 팔면 저는 1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환율 상승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반대로 제가 신발을 수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신발 한 켤레에 50만 원에 수입해오던 것이 이제는 100만 원을 줘야 사올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환율 인상이 되면 수출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환율이 하락했을 때는 간단히 말하면 환율 상승과는 반대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수출 성장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반대로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와요. 따라서 내수 수요 진작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수입에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환율이 무엇인지 그리고 환율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환율의 상승과 하락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았어요. 이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실제로 궁금해하는 환율 우대와 관련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금융 멘토 복자뱅크의 복자였고요. 복부인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